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촉매 변환기를 훔쳐 내다 파는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촉매 변환기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카리브해 나라 아이티의 대통령이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살해됐습니다. 국제사회는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 일부 지역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당을 계속 지급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남의 집을 몰래 훔쳐보는 이른바 피핑톰이 활개를 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미 전역 곳곳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촉매 변환기 절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변환기는 훔쳐가기가 쉽고 값비싼 금속 물질이 포함돼 있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유 번호가 없어 회수되더라도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수백 건에 불과했던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가 올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경제활동 정상화로 도로에 차들이 많아지면서 올 들어 발생한 사건은 벌써 3,000여 건. 장비만 있다면 훔쳐가기도 쉬워 범죄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We get car break-ins, so I'm not surprised that they were stealing catalytic converters. 촉매 변환기는 휘발유의 독성 물질을 정화시키는 장치로 백금과 로디움 등 값비싼 금속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촉매 변환기를 폐차장 같은 곳에서 팔 경우 수백 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수리 비용엔 평균 수천 달러가 듭니다. 각 지역에선 회수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반환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에선 절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촉매 변환기에 식별 번호를 새겨 넣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This is going to hopefully disrupt that black market. It will make it a lot harder to sell ill-gotten catalytic converters, and we hope that also means thieves will think twice. 해당 범죄와 관련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콜로라도주에선 일부 정비소들이 전미 자동차 협회와 협력해 고유 번호를 무료로 새겨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경찰 당국은 고유 번호로 인해 절도범으로부터 장치를 압수했을 때 즉시 차주에게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별 번호를 새기는 것이 어렵다면 차를 차고 안이나 조명이 밝은 구역에 주차하고 장치를 쉽게 분리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케이지를 설치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카리브해의 나라 아이티에서 대통령이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전국에 긴급 사태가 선포됐고 전국이 극심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김지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티의 수도 포트로프랭스, 어두운 밤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총격이 벌어진 건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사저. 현지 시간으로 7일 새벽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이 사저에 침입해 대통령 부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모이즈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부인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티 정부는 긴급 강요회의를 열고 저녁에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Sécurité pays sous contrôle, force vive nation, en nous chercher harmonie, en avancer ensemble pour pays par son. 괴한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원과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티에선 2010년 대지진 등 반복된 대형 자연재해와 극심한 빈곤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엔 몸값을 노린 무차별 납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정치 사회 혼란이 심각해져 대통령 퇴진 시기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지난 2017년 취임한 모이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다며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암살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극악무도한 행위를 규탄하며 영부인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IT에서는 오는 9월 대선과 총선, 개헌 국민투표까지 예정돼 있던 상황이어서 이번 암살 사건으로 더 큰 혼란 속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미 전역에서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중단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인디애나와 메릴랜드, 텍사스 등 3개 주에선 실업자들이 주정부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당 $3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재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디애나와 메릴랜드주 연방판사는 실업수당 중단이 사람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의 50만여 명의 실업자가 조만간 추가 혜택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전국의 최소 26개 주는 실업수당이 실업자의 일자리 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고용 확대를 저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밖에서 집안 사람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른바 피핑톰이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54살의 한 남성이 최근 빅토리아 애비뉴와 알링턴 애비뉴 사이 몬로 스트리트 일대에서 주택 창문 틈으로 사람들을 몰래 엿보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부터 주택 안을 훔쳐보는 행위로 이미 3차례 체포된 바 있으며 성기 노출 등의 혐의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 안을 훔쳐보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되며 최대 6개월의 징역이나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수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PC 운영체계인 윈도우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이용자들에게 빨리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S는 보안 취약점이 최신 OS인 윈도우 10뿐만 아니라 윈도우 7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업데이트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MS가 밝힌 보안 취약점은 프린트 나이트메어로 불리는 결함으로 윈도우 프린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이용자가 프린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침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윈도우 10은 전 세계적으로 13억 대의 기기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주의회에서 의원과 직원 등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 같은 연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지난 일주일 사이 감염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최소 2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달 미 대도시 중 처음으로 종교적이나 의료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역대 2번째 흑인 시장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민주당 차기 뉴욕시장 예비선거 개표에서 50.5%의 지지율로 49.5%를 확보한 2위 캐스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위생국장을 1%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현재 개표할 표가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덤스는 성명을 통해 결과는 명백하다며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애덤스는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본선에서 범죄 예방 비영리 단체인 가디언 에인절스의 창립자인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워와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 시민 중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7대1 정도로 많기 때문에 애덤스의 당선은 이미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웨딩 붐이 시작됐습니다. 팬데믹 동안 결혼을 미뤘던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한인 웨딩 업계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장소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감염 위험이 높다 보니 안전한 결혼식을 위한 커스텀 마스크 제작과 랜선 하객 등 이색 트렌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한인 웨딩 업계에 붐이 일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결혼식을 미뤘던 커플들과 올해 결혼을 계획했던 커플들이 맞물리면서 결혼식을 올릴 장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못 하셨던 분들, 계속 연기하셨던 분들이 전화 계속 오고 이제 날짜 잡으셨다고 결정되셨다고 전화 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한 50% 이상은 많이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들 미루시고 연기하시고 그랬던 커플들이 많으시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조금 코로나가 이제 좀 풀리는 상황이고 백신도 많이들 접종하셨고 해서 이제 다시 웨딩을 하기 시작해서 장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것 같아요. 결혼 관련 문의는 50% 이상 증가했고 드레스 예약도 5배나 늘었습니다. 결혼식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식을 생중계하고 안전한 결혼식을 위한 하객용 마스크도 마련됐습니다. 청첩장에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글귀를 넣고 웨딩 웹사이트에 코로나 관련 규제를 공지하기도 합니다. 이 팬데믹을 좀 귀엽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손 세정제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신랑 신부 이름, 결혼 날짜 이렇게 적어가지고 딱 도착하자마자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드리면, 그리고 어떤 커플들은 뭐 마스크에다가 자기 로고나 모노그램 같은 거 이렇게 새겨가지고.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난과 운송 지연에 결혼식 비용은 20% 증가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제작 비용부터 꽃값까지 모든 분야의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0% 이상은 증가했다고 보면 되고, 하여튼 뭐 수선비나 세탁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너무 올라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요즘에는. 웨딩업계 관계자들은 내년까지 웨딩 붐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꿈꾸는 결혼식 실현과 비용 절감을 위해선 미리 계획을 세울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국제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연방 당국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은 LA 국제공항 인근 지역의 1,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2,19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레녹스, 데레어, 웨스트체스터, 잉글우드 등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됐으며 가구당 평균 17,000여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LA 국제공항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에 심각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예상되는 산불 피해가 지난해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림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에서 7월 4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총 4,599건의 산불이 발생해 73,390여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0여 개 더 많이 발생했고 42,250여 에이커의 면적이 더 불에 탔습니다.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인 9,917건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국은 캘리포니아주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도 높아지고 강수량이 감소해 산불이 앞으로 더 빈번하고 파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생 비자를 발급할 때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의 체류 허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기존처럼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기한 제한 없이 체류를 허용할 방침을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일부 외국인들이 학생 비자 제도를 악용해 무기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서 유학생들에게 최대 4년의 체류 기간만 허용하고, 특히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 출신의 경우 2년의 기간만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 시스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의 4번째 긴급 사태를 발령할 방침을 정하면서 올림픽 사상 초유의 무관중 대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일본 최대 쇼핑가인 도쿄 긴자입니다. 도쿄에는 현재 긴급사태 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가 시행 중인데 거리는 이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月前まで本当少なかったです。これの10分の1ぐらいだ。今はもう普通になってきちゃう。何回も長く続いていくと人も我慢できないんで、そういう面かな。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920명, 1000명을 넘겼던 지난 5월 이후 최대 확진자 수입니다. 20일 가까이 계속 증가세입니다. 10만 명당 확진자 수도 30명이 넘어 가장 심각한 감염 상황인 4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1일 끝나는 만연 방지 조치를 한 달 연장하는 대신 도쿄의 4번째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을 정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은 긴급사태 선언 기간 중 열리게 된 겁니다. 무관중 개최도 사실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중을 10,000명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모든 경기를 무관중 개최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안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썼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올림픽 중지와 재연기가 36%, 무관객 개최가 3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선 이런 여론이 그대로 반영돼 올림픽 중지나 무관중을 내세운 야당들이 승리했고 이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까지 무관중 경기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感染を防ぐという観点から無観客を視野に入れて決定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 도쿄올림픽 관객 허용 여부는 일본 정부와 IOC 등 5자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여권의 대선 레이스 살펴봅니다.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들이 자신의 대표 공약을 5분 안에 직접 발표하는 정책 언팩쇼를 가졌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공약 발표 첫 스타트는 여론조사 여권 1위인 이재명 후보가 끊었습니다. 4차 산업 전환이 골자인 공정성장과 기본소득 정책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리고 복지의 확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를 한 발짝 더 지속적인 성장의 사회로 밀어낼 것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각각 중산층을 70%로 늘리는 중산층 경제와 청년 사회적 상속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가 그것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상속으로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 평생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 집중 복지를 아우르는 더블 복지 체제를 내세웠고 김두관 후보는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론을, 최문순 후보는 국가가 취업 지원금을 주는 취직 사회 책임제, 양승조 후보는 월세 15만 원으로 25평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더 행복한 주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후보 공약을 비판한 박용진 후보는 연 7%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의 국부펀드 구상이 기본소득보다 낮다며 당내 선두인 이재명 후보를 또 한 번 겨냥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이재명 지사는 추미애 후보의 발표가 감성적이었다고 호평해 연대 기류를 이어간 반면 이낙연 후보는 반 이재명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바로 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번엔 야권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책포럼을 출범시키며 새몰이에 나섰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 지사를 이례적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당 밖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두 유력 주자가 만나 정치적 연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가 현역 의원 34명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 희망 오름을 출범시켰습니다. 행사장에 당내 의원만 50명 가까이 찾아와 대선을 향한 세를 과시했는데 원 지사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외부 인사들에게 의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력으로 자강한다라는 그 권력 의지를 되찾아서 우리 당내에서부터 인물 만듭시다. 이에 호응하듯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원 지사를 향해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라며 이례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감을 놓고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우리의 힘으로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다고는.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지금 지지율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평가하며 만날 계획도 없다고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강론의 요구가 나오던 시간, 윤 전 총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뒤 야권의 지평을 중도로 확장하고 정치적, 정책적 연대와 협력을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상호 협력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의 이준석 대표를 제쳐두고 안 대표를 먼저 만난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민의힘 밖에서 활동하며 입지를 더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퇴 9일 만에 일부 언론을 통해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출마 선언 이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이 윤석열 1강 체제였던 야권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5년째 지휘해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시승용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입니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방위 금품과 향응 제공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관련 의혹에 발목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 박 특검은 김 씨와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명절 선물과 시승용 포르쉐 승용차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차량 대여비 250만 원을 줬다고 해명했지만 그 시점마저 수사 착수 이후로 알려져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에게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모 부장검사에게 당초 김 씨를 소개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현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막바지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가 공석이면 독자적 재판 업무 등이 불가능한 만큼 청와대는 조만간 후임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수사를 마치고 재판만 남은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당장 국회 문턱을 넘을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장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감찰관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를 받고 또 일종의 스폰서 문화 같은 그런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장검사의 경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본격 감찰 이전 단계인 진상 파악 수준의 조사가 선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 씨. 포항의 대형 과메기 공장을 자신의 회사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뿌리며 접근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포항 구룡포에 있는 과메기 가공 공장과 냉동 창고.
3층짜리 대형 건물인 이곳을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투자자들에게 자기 업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 잠깐만 사무실 갔다 올게 하면서 저를 가시더라고요. 정말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2층 사무실 가서 뭐 커피도 먹고. 그래서 아신다구나. 김 씨가 자기 거라고 지목한 대형 수산물 창고입니다. 과연 김 씨께 맞는지 직접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가메기 협회라고 가메기 하는 조합에서 그게 해가지고 시에서 걸려. 어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함께 쓰는 공공시설이었습니다. 김 씨가 만들어 지난 2018년부터 서류 봉투나 선물 상자에 끼워 뿌린 대표이사 명함. 여기에 적힌 회사는 번지수도 실제로는 없는 가짜였지만 이렇게 대형 수산물 창고를 앞세운 김 씨의 거짓말에 외지인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속인 사람들에게 수천에서 수억 원씩 투자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슈퍼카를 사고 해외 유명 명품 선물 공세를 펼친 걸로 보입니다. 구룡포의 고급 풀빌라도 자신의 소유라면서 접대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제일 비싼 거는 그냥 신분도 다 들리니까 그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오고 손님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알만한 분은 좀 보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보도된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부장님, 그리고 대표님, 회장님, 관계자분들, 국회의원이 몇 명 왔었거든요.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 씨가 운영한 포항의 렌터카 사무실까지 방문하는 사이가 됐고 신기하네 이거 여기 있네. 이걸로 만날 연습하나? 박영수 특별검사와는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어깨동무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수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사기꾼의 금품 제공으로 수산업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김 씨에게 수산업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추락한 항공기의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 19구가 발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현지 언론은 생존자 수색 작업에 나섰던 구조대가 캄차카 해안 주변에서 사고 항공기인 안토노프 2육의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 19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제 안토노프 2육 항공기는 총 28명을 태워 팔라나로 향했지만 도착 9km를 남겨두고 관제센터와 통신이 두절됐고요. 수색 작업에 나선 정부는 항공기 동체 일부가 암벽과 바다에서 발견되자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다가 산과 충돌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캄차카 정부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탑승객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어제 진행된 화상언론 브리핑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비극적 이정표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는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불평등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죽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어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난 것처럼 긴장을 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 사망자 수는 400만 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국가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15살 소녀가 엄마와 말다툼 끝에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는데요. 소녀의 엄마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조수석에 앉아 말다툼을 벌이던 딸이 차 문을 열고 갑자기 뛰어내렸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치이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소녀를 친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차량 운전자 추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발표했던 빌 게이츠 부부. 앞서 빌과 멀린다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게이츠 재단의 자선 사업만큼은 이혼 후에도 함께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이혼 발표 2달 만에 재단 측은 두 사람이 공동 운영에서도 결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2년 후 빌과 멀린다 중 한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멀린다가 공동의장과 신탁관리자직에서 사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멀린다는 빌 게이츠로부터 개인 자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돈은 재단이 멀린다의 자선 활동을 위해 주는 기부금과는 별개가 될 것이라고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시리아에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악습인 명예살인이 자행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결혼 거부했다고 끔찍한 명예살인입니다. 총을 든 남성 3명에게 어딘가로 끌려가는 여성. 시리아 북부 하사카 지역에 사는 18살 소녀 에이다 알하무디 알사이도입니다. 사촌과 결혼하라는 가족의 요구를 거부하고 남자친구와 도망치다가 붙잡혀 이른바 명예살인을 당했는데요. 가족들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이다의 시신을 길거리로 옮겨 담요를 덮어 버려뒀고 명예살인은 가문의 수치를 씻는 일이라고 정당화하며 SNS에 영상을 올린 건데요. 가족들은 에이다의 남자친구가 다른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에이다를 끌고 간 남성 중에는 에이다의 아버지와 오빠도 함께 있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는데요. 끔찍한 사연을 접한 전 세계의 누리꾼들은 어떤 종교나 도덕도 살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살인에는 명예가 있을 수 없다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사고 순간에 천운이 따른 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무에 뚫린 지붕, 그 아래엔 아기 침대입니다. 아기 침대에서 꿈나라에 빠진 아기 위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폭풍우에 쓰러진 나무가 지붕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지난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코트니 씨 부부가 겪은 일인데요. 당시 이들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재운 후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집이 흔들리고 천장과 벽이 갈라지면서 실내에 순식간에 빗물이 들어찼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할 틈도 없이 아들 방으로 달려갔더니 아기는 천장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과 톱밥 더미에 둘러싸여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집은 폐허가 됐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정말 천운이 따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서 일부 여성들이 두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잘생겼으니 감형, 황당한 요구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형량이 선고되자 놀란 표정을 짓는 남성. 미국 플로리다에서 과속운전으로 모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선 카메론 해린인데요. 그의 외모 때문에 일부 여성들이 해린의 형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당시 18살이었던 해린은 친구와 자동차 경주를 하며 시속 100km로 달리던 중 24살 엄마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1살 아기를 숨지게 했는데요. 3년간의 재판 끝에 해린은 지난 4월 징역 24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고 이 과정에서 해린의 형량을 줄여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나온 겁니다. 범죄자의 외모가 화제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14년 머그샷으로 주목을 받은 미국의 한 갱단 출신 범죄자는 실제로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싼 집값으로 유명한 캐나다에서 초소형 원룸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침대 옆에 변기, 캐나다 원룸 월 62만 원입니다. 주방 시설은 물론이고 문과 벽이 없는 이 집은 캐나다 밴쿠버에 등장한 초소형 원룸입니다. 싱글 침대와 변기, 창문이 모두 1개씩 있는데요. 크기가 약 4.5평의 작은 방이라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만 가면 변기에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 상업용 부동산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밴쿠버 집값은 세계에서 7번째로 비싸다고 하는데요. 이 초소형 원룸의 월세도 수도 및 전기요금을 포함해 우리 돈으로 약 62만 원이라 그 크기에 비하면 가격이 높습니다. 시 가이드라인에는 화장실은 프라이버시 보장과 냄새 등을 막기 위해 칸막이 등으로 다른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는데요. 규정 위반 논란이 일자 해당 원룸 공고는 이틀도 되지 않아 삭제됐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매너 없는 승객의 행동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 있으실 텐데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앞좌석에 맨발 테러, 불쾌한 승객입니다. 영국 매체 더선이 공유한 겁니다.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은 이 남성. 세상에 뒷좌석 승객이 그의 왼쪽 팔걸이에 맨발을 올린 채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이 딱 포착됐습니다. 물을 뿌려 응징하자 놀란 뒷좌석 승객은 그제야 발을 내리는데요. 조회수 400만을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된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이 옳은 일을 했다고 영상 속 남성의 편을 들었는데 일부는 남성의 행동이 과했다면서
말로 하면 되지 물을 뿌려야 했냐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농촌과 산촌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도박단이 검거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공동묘지에 숨어서 불법 도박입니다. 자, 한 남성이 인적 드문 산길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중국 안웨이성 우후시 공안국은 민가와 떨어진 공동묘지에 숨어 불법 도박판을 벌인 도박단 30명을 일망타진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동묘지 입구에 수십 대의 차가 주차된 점을 수상히 여긴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덮쳤다고 합니다. 이날 붙잡힌 도박단은 대주주, 주주 등으로 구성원을 조직한 뒤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왔다는데요. 이들이 도박판에 끌어들인 피해자는 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려운 농촌에 사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고 합니다. 담당 공안국은 피해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